2016학년도 대학 입시, 오늘은 가톨릭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에 있는 가톨릭 캠퍼스가 3개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부천에 있는 캠퍼스는 성심교정입니다. 대부분 학과가 여기 있고요. 의예과가 있는 성의교정, 서초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신학과가 있는 성신교정입니다. 수도권 남부 지역에 있는 저희 학교,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가톨릭대를 그렇게 많이 지원하는 학교는 아닙니다. 저희들은 요 정도 등급대라면 경기대나 가천대를 더 많이 지원하는데 매년 그래도 소수의 학생이긴 하지만 가톨릭대 지원하고 합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가톨릭대를 한번 제대로 알아보면서 가톨릭대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문사회, 자연공학, 약학과, 음악과가 있는 데가 바로 성심교정이고요. 의예과, 간호학과가 있는 데가 바로 성의교정입니다. 그리고 신학과가 있는 데가 바로 성신교정, 이렇게 3개의 캠퍼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2026학년도 입시 요강을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시행계획을 살펴보기 전에 일단 2025학년도 가톨릭대 전형 유학을 한번 통해서 큰 틀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2025학년도 가톨릭대 어떤 전형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결과치를 한번 우리가 분석하면서 2026학년도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자, 교과 전형에 지역 균형 전형이 있습니다. 가톨릭대는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보통 지역 균형이라는 이 용어랑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용어랑 같이 쓰는데 다릅니다. 지역 균형은 교과 전형이고요. 특별히 인원 제한이 없는 추천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종합 전형으로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이 시그니처 전형입니다. 그리고 잠재 능력 우수자 면접 전형도 있었는데 올해에는 2025학년도에는 43명밖에 모집하지 않아요. 광역계열만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 추천 전형이 바로 우리 의예과를 가는 친구들이 정말로 눈여겨봐야 될 그런 전형인데 약학과, 의예과, 그 다음에 특수교육학과, 간호학과 이렇게 4개 이렇게 학과를 뽑는데 그 중에 의예과만 학교당 1명의 추천 인원을 가지고 있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종합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 균형 전형만 교과 전형입니다. 자, 최저학력이 있는데 지역 균형은 2합 7이에요. 탐구가 한 과목인데 사탐, 과탐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약학과는 3합 5입니다. 여기는 무조건 탐구는 과탐 이어야 되고 한 과목이고요. 의예과는 되게 셉니다. 4합 5에다가 과탐이 2과목 평균입니다. 그리고 한국사 4등급 이내예요. 자, 다시 한번 의예과는 교과로 갈 때 지역균형 전형으로 할 때 이거는 추천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4합 5의 최저를 맞추고 그때 탐구는 무조건 과탐 이어야 되고요. 과탐은 2과목 평균입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여야 됩니다. 간호학과는 3합 7 이때도 과탐이어야 돼요. 그에 반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당하는 아까 잠재 앞에서 말씀드렸던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은 최저학력이 딱히 없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의 학교장 추천 전형은 약학과하고 의예과는 특히나 추천 인원에 제한이 있습니다. 1명만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는 3합 4예요. 아까는 여기는 교과는 4합 5, 여기는 3합 4. 마찬가지로 탐구는 2과목 과탐이고요. 한국 4등급 이내고 약학과는 추천 인원 제한이 없지만 최저가 3합 5 똑같습니다. 과탐 한 과목. 이 차이가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 뭐 논술도 있지만 논술은 지금은 다룰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교과 전형은 지역 균형 전형인데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다 똑같은데 다만 진로 선택 과목을 2024학년도에는 반영하는 교과에 3과목만 상위 3과목만 A, B, C 중에 A 맞은 그 3과목만 반영했다면 2025학년부터는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 이것 때문에 약간의 점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반영하는 교과는 국영수사과입니다. 국영수사 문과이과 다 동일하게 국영수사과를 다 반영하기 때문에 이 정도 이 정도의 전형 방법을 가지고 이제 2합 7에 대한 수능 최저만 맞추면 이렇게 메디칼을 제외하고 2합 7에 수능 최저만 맞추면 붙을 수 있는 전형입니다. 점수대가 2등급 중후반대에서 3등급 초반대가 많이 붙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따 이제 올해 입시 결과를 살펴보겠지만 2등급 중후반에서 3등급 초
2등급 중후반과 3등급 초에 해당하는 점수에 해당하는 학생들 중에 2합 7을 맞출 수 있는 학생이면 가톨릭 대는 교과전형으로 갑니다. 뭐 특별하게 센 학과는 여러분들이 좀 2, 3년치 살펴보고 과도하게 무리하게만 쓰지 않으면 웬만하면 붙는다.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인문계열보다는 약간 좀 높은 경향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2등급 때 중후반에서 3등급 초, 대부분 2등급 중후반 때 점수대에서 많이 형성되고요. 최저, 이른바 꼴등하는 점수까지 알려주기 때문에 평균과 최저 요 사이, 보통 우리가 70% 점수를 어디가 사이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보통 요 사이 점대 놓고 보면 우리가 추가계까지 고려하면 웬만하면 된다. 그러니까 많이 양보해서 3등급 이내면 웬만하면 붙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의예과를 보세요. 아까 최저가 4, 5였죠. 탐구 2과목, 과탐 평균이었고, 자, 최고도 1.0, 평균도 1.0, 최저도 1.0. 자, 국영수사과에 대한 전과목이 1.00 나온 친구들 중에서 최저 4, 5를 맞추시면 가톨릭대학교 의예과는 간단하게 붙습니다. 어려울까 쉬울까요? 결코 어렵지 않죠. 1.0을 만든다는 것도 어려울 거고 4, 5라는 최저를 맞추는 거, 그것도 과탐이 2과목이라는 거 절대 쉽지 않죠. 약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1등 의예과보다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1등 초반. 저희 올해 졸업했던 학생 1등 자력 1.25였습니다. 그 학생이 물론 이제 약학과를 쓰진 않았지만 쓴다 하더라도 이 전년도 데이터이긴 하지만 약학과마저도 붙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역균형 전형으로 갈 때는 대신이 정말 최상위여야 되고 수능 체제도 만만치 않다.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은 이제 대표적인 종합 전형인데요. 1단계가 아니라 이거는 서류 100으로 뽑는 전형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니까 면접이 없겠죠. 전년도에는 259명을 뽑았는데 2025학년도에는 369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냐면 뒤에 말씀드릴 잠재능력 우수자 면접 전형이 있는데 이 숫자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 준 숫자가 일부는 지역균형으로 넘어갔고 일부는 서류 100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전 년도까지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이라고 4개 항목으로 평가를 했다면 2025학년부터는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건대나 경희대, 중앙대와 마찬가지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3가지 카테고리로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종합전형의 특징상 내신만 가지고 뽑는 전형은 아니기 때문에 이 숫자에 너무 우리가 매몰될 필요는 없겠지만 교과전형보다는 점수가 좀 뒤로 밀리죠. 그래서 3등급 중후반, 4등급 중반, 심하게는 6등급 넘어가는 6.7등급, 7등급 보이죠. 뭐 물론 올해도 그 입학주에서 말했지만 특목고 아이들, 외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수가 나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교과 전형보다 한 1등급 안쪽에서 우리가 보면 된다. 그래서 결국은 3등급 중후반에서 4등급 중반까지 점수가 종합 전형으로 지원 가능한 점수일 때고 그 학생들 중에서 서류가 제대로 준비된 친구들이 붙을 거다. 자연계열도 뭐 큰 틀에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데 과목의 특성상, 학과의 특성상 좀 더 서류에 대한 밀집도가 높은 친구들이 붙는 개연수도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종합전형의 숫자는 참고만 하시라. 그에 반해 잠재능력 우수자 면접 전형은 1단계 서류 400에서 뽑은 다음에 2단계 면접 30%를 하는데 전년도에는 255명을 뽑았던 이 숫자가 2025학년도에는 딱 43명만 뽑습니다. 자유전공, 우리 흔히 말하는 무전공, 무학과라고 하는 자유전공 11명과 그 다음에 광역계열로 인문사회계열 16명, 자연공학계열 16명, 총 43명만 뽑았습니다. 이 많은 숫자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균형과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 서류백으로 뽑는 이 전형으로 많이 분산이 됐습니다. 서류 평가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면접도 또 이렇게 같은 평가 요소로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숫자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마시되 다만 교과 전형보다 또 서류 100으로 뽑는 전형보다 좀 더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면접을 보기 때문에. 다만 이것도 2025학년도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비교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2024학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학과에서 뽑았다면 2025학년도는 딱 3개 학부에서만 뽑기 때문에 계열에 광역을 뽑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되게 어렵다. 2025학년도는 이 모든 과들이 뽑지는 않았습니다. 자, 학교장 추천 전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 학생 종합 전형인데
4개 학과에서 총 59명을 뽑습니다. 자, 의예과만 고교별 추천 인원이 1명이에요. 보통 전교 1등, 2등이 하겠죠. 만약 전교 1, 2등이 다 의예과를 지원하기를 희망한다면 1명만 추천한다면 저희 학교에서도 만약에 전교 1등과 2등이 똑같이 의대를 지원을 희망한다 그러면 당연히 1등한테 이 추천권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가톨릭대를 학교 추천 전형으로 지원받는다는 학생은 전교 1등이 지원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만약에 전교 1등짜리가 나는 의대에 관심 없어, 상관없어 그러면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죠. 뜬금없이 전교 15등, 20등짜리가 가톨릭대를 학교장 추천형으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는 거죠. 또 쓴다 하더라도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죠. 여기 쓰는 아이들은 전교 1등끼리 싸웁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들은 추천 인원이 전혀 없다. 아무나 다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최저학력이 3합5, 의예과는 3합4였습니다. 지역균형은 아까 4합5였죠. 자, 그거보다는 최저가 약한 편이긴 하지만 여전히 3합4라고 하는 수능 최저가 결코 쉬운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 전형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서류로서 일단 1단계 4배수를 통과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면접을 또 봐야 되는 거고, 게다가 수능 최저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는 점수가 아까 지역균형은 1.00이었잖아요. 이거는 그거보다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다. 뭐가 됐든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의예과를 뚫든 아니면 교과 전형인 지역균형을 뚫든 가톨릭대를 의예과를 간다는 건 결코 쉬운 건 아니다. 아무튼 1단계 4배수 뽑고요. 2단계 17%와 면접 30% 이렇게 뽑는다. 요런 평가 요소로 하는데 이건 전교 1, 2등짜리 학생들만 관심을 아주 심각하게 둬야 되는 그런 전형일 것 같으니 또 살펴보시고 나중에 또 의예과를 또 정리해 줄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14학년도 기준 추천 전형 보니까 25명 뽑는데, 자, 이렇게 돼가지고 경쟁률은 16대 1이었다 이건데, 점수를 보니 최종 등록자는 1.0, 평균 1.19, 최저는 1.97. 그 1.97짜리도 붙었다는 거죠. 1.00 대비 1.97은 점수가 많이 떨어지는 게 맞지만 중요한 건 1.97도 어느 학교의 전교 1등, 2등일 확률이 높다. 별 의미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가톨릭대 입학처에서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올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025학년도 입결에 대한 분석을 입학처에서 얼마 전에 했습니다. 저도 관련 링크를 받아서 실시간으로 들었고 또 그걸 또 영상으로 녹화를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유튜브에도 다 있는데 다시 한번 여러 번 들으면서 필요한 데이터만 이렇게 다시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같이 공유를 합니다. 또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가톨릭대학교 유튜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다시 보셔도 됩니다. 2015학년도 충원 2월 현황인데 충원 비슷하게 됐고요. 별 차이 이거는 안 될 것 같고 경쟁률도 전년 대비해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다만 종합전형에 대한 경쟁률은 상당히 많이 늘었다. 교과는 2014학년도 대비해서 조금 늘었고 그 다음에 종합전형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은 상당히 많이 늘었다. 17.19대 1이었는데 22.54대 1로 무려 지원자가 3,800명이나 늘었다. 그에 반해 잠재능력 우수자 면접 전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에는 255명을 모집했던 인원이 43명만 모집하다 보니 지원한 숫자가 당연히 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경쟁률만 놓고 보면 24대 1에서 36대 1로 늘었다. 아무튼 종합은 다 늘어나는 추세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 갖는 학교장 추천 전형은 전년도 22.73대 1인데 올해는 21.15다. 큰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자, 먼저 학교장 추천 전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궁금한 게 전체 25명을 뽑는데 경쟁률이 15대 1이었어요. 거의 16대 1인데 최저 충족률 3합 4라고 했죠. 자, 395명 중에서 270명이 충족했답니다. 자, 68.35%. 그래도 많이 하는 거죠. 우리 학교의 전교 1등, 2등짜리가 한 명만 픽 당해서 지원했는데 수능 최저도 충족 못했으면 해볼 것도 없는 거죠. 어찌됐건 여기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한 70% 조금 못 되는 숫자로 최저를 충족하더라. 그리고 1단계 합격자 중에서 최저 충족을 봤더니, 그러니까 1단계 합격자라는 건 4배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5명의 4배수니까 총 100명 중에서 100명을 뽑는데 그 중에 수능을 충족한 사람을 봤더니 86명이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자, 그러면 86명이 다 이제 100명 중에 뽑았는데 86명이 좀 수능 통과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또 면접을 또 안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결시자. 그래서 72명 중에서 62명은 면접을 와서 실제
응시율은 86.1%다. 뭐 면접 응시자의 충족률은 86.1%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찌 됐건 그렇게 했을 때 의예과의 최종 등록 점수를 봤더니 최고는 1.0, 평균은 1.15, 최저는 1.80이다. 아까보다는 좀 더 높긴 하지만 1.80이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가 똑같다라고 입학처에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전교 1등짜리가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1.8이라고 내신에 엄청난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1.8의 내신을 가졌더라도 전교 1등으로서 학업 역량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이 숫자 때문에 이렇게 큰 손해를 보지 않는다. 그런 얘기고요. 지원자 풀어봤더니 자, 1.5 안쪽, 뭐 1.8이라고 요 학생 같은데 요 학생도 붙었지만 이 학생이 어느 학교 학생인지 모르지만 일반고가 아닌 확률도 높은 거잖아요. 어찌됐건 1.5등급 안쪽에 이렇게 다 몰려있다. 25명의 학생들이 다 몰려있다 보시면 되고, 약학과도 아까 교과 전형은 요 앞쪽에 몰려있었지만 좀 드문드문 있지만 이게 종합전형이 어쩔 수 없는 특징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도 내신 점수가 꽤 높다. 쉽지 않다. 참고하시고 가톨릭 대학교를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가고자 희망하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내신이 1.8이라는 숫자, 그리고 2024학년도 1.97이라는 숫자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1.5 안쪽의 내신 중에서 의대를 갈 서류를 잘 준비하시고 그에 마땅한 수능 체제를 준비하셔야지 가톨릭대를 뚫을 수 있다. 뭐 그래도 가톨릭대 우리가 메이저 의대 중에 하나 아닙니까? 자, 뭐 의예과는 일단 넘어가고요. 이제 우리 가장 일반적인 지역균형 보시면 경쟁률은 전년도 대비해서 뭐 능기도 하고 쪼개도 하는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전년도에 점수가 낮게 나오면 경쟁률이 높아지고요. 전년도에 점수가 높으면 경쟁률이 낮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능 최저 충족률이 2합 7밖에 안 되기 때문에 꽤 높아요. 70% 넘게 충족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은 수능 최저 통과까지 보면 6.25 대 1이다. 이렇게 보시라는 거고, 이렇게 노랗게 되는 거는 그 평균보다 낮은 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철학과 같은 경우는 실제 경쟁률은 5.43 대 1밖에 안 된다. 5등급 5 이하에 있는 학과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연공학도 마찬가지로 경쟁률이 이렇게 있는데 전년도 수학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 최저가 3.59다 보니까 지원자가 더 많이 몰리죠. 2024학년도는 4.67 대 1인데 63. 저도 학생들 지도하는 입장에서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낮고 그 다음에 점수가 낮으면 다음에 여기를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조심하게 쓰게 되는데 우리가 그 원서 쓰기 바로 직전에 상담하면 아이들 설득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보면서 왜 여기가 점수가 낮았고 다음번에 점수가 또 올라갈 수 있는, 또 경쟁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설명을 해줘서 아이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고요. 어찌됐건 이렇게 자연공학도 경쟁률이 이루어져서 성적통을 놓고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큰 차이는 없는데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2등급 중후반에서 3등급 초에서 점수가 많이 형성되더라. 그런데 여기서는 최초 합격자와 문서 등록자, 최종 등록자 점수가 좀 차이가 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시험 경우는 0.7등급까지 차이 나는 학과도 있더라. 0.8 차이 나는 학과도 있고요. 뭐 이런 거는 약간의 운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운에 기대하지 마시고, 아무튼 2등급 중후반 3등급 초반까지 점수대에서 욕심 부리지 않고, 그 다음에 정 불안하면 마지막까지 경쟁을 보고 쓰시면 된다. 자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보시면 된다. 2등급 중후반, 뭐 센 데는 2등급 2.5등급 안쪽도 있죠. 예를 들면 여기 의생명과학과 같은 경우는 되게 세죠. 의예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 1.0, 1.03 거의 1등급 저희 학교 전교 1등급 이렇게 안 나오는데, 물론 이제 전 과목이 아니라 국영수사 과외 과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자, 실질 경쟁률은 뭐냐면 뭐 경쟁률에서 수능 최저 통과자의 경쟁률을 보고 그다음 충원율이 200%랍니다. 두 바퀴 돈다는 얘기죠. 10명을 뽑으면 일단 10명을 먼저 뽑은 다음에 두 바퀴 중에 결국은 30명이 다 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따져봤더니 실제 경쟁률은 2대 1밖에 안 되더라. 그런데 이렇게 노랗게 된 건 그 2.01보다도 낮은 실제 경쟁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등급 중후반에 3등급 안쪽에 내신을 가지고 2합 7에 최저만 맞추면 웬만하면 가톨릭대는 붙는다. 무리하지 않으면 붙는다. 학과 너무 센 학과만 지원하지 않으면 붙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하나하나 요것들은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3년치 데이터 보시면
큰 무리 없이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틀에서는 전체 경쟁률이 2.0, 실질 경쟁률이 2.01인데 그보다 낮은 경쟁률 있는 학과들 이렇게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점수대인데요. 1등급, 2등급, 보통 2등급에서 이거 3등급이기 때문에 2등급 중반에서 3등급 초까지 점수가 가장 많이 형성되어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죠.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리하지 마시고 3등급 안쪽에 내신이면 과 점수대 골라서 쓰시되 수능 최저가 2합 7이 나온다. 그러면 가톨릭대는 생각보다 쉽게 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3개년 봤더니 거의 점수가 큰 틀에 변화가 없는데 이렇게 녹색으로 된 것들은 3년 동안에 다 2등급대를 유지하는 학과들, 나름 그 가톨릭대 강세에 있는 학과라는 거죠. 심리학과, 사회학과, 경영학과. 왜 가톨릭대가 심리학과로 유명하냐? 그죠? 점수가 이렇게 증명이 주죠. 점점 떨어지긴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심리학과가 유명하다. 경영학과도 마찬가지고요. 자연계열에서는 식품영양학과, 그 다음에 미디어 기술 콘텐츠학과, 그 다음에 생명공학, 에너지, 바이오 이런 과들은 계속 3년 동안 꾸준히 2등급대를 유지하고 있는 강점이 있는 학교다. 이렇게 학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과만 피하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2025학년도에 무전공학과가 이슈가 됐었는데 유형1은 인문자연 다 통튼 거고, 그다음에 유형2는 광역별로 하는 것들인데 자유전공학부는 문이과 단대 2.67, 인문사회는 2.99, 자연공학 2.61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사회만 지원했던 요 광역했던 거 좀 제일 낮은 거고, 그다음에 자연공학이 제일 높은 거고, 섞여 있는 거죠. 어떤 학생들이 많이 썼을까 이렇게 우리가 정말 궁금하잖아요. 특히나 우리 2026학년도를 준비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전공학부를 쓸 때 과연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약간 힌트를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문과 쪽 점수가 좀 낮고요. 이과 쪽 좀 높다. 섞여 있는 것들은 문이과 섞여 있기 때문에 점수가 중간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교과 전형으로서의 우리 자유전공학부와 광역별도 봤더니 같은 맥락이고요. 그 다음에 잠재능력 우수자의 경쟁률, 종합전형 놓고 봤을 때 아까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경쟁률이 꽤 높았다. 자연도 높았다. 높았는데 또 충원율은 또 떨어졌다. 경쟁률이 높아졌는데 충원율은 낮아졌다. 고로 그만큼 점수가 상당히 이렇게 많이 빠져야지 나한테 기회가 와서 점수가 좀 뒤로 밀리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정적 성적자는 아까도 말했지만 종합전형에서의 내신 성적은 절대적인 어떤 가치를 주기는 어려운데 어찌됐건 교과전형보다는 상당히 점수가 차이가 많이 나고 심한 경우는 6등급대 후반까지 점수가 인문에서 보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어학계열에서의 이런 경우는 외고나 자사고열 확률, 국제고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심하셔라. 우리 인문계열의 아까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나는 5등급대니까 가톨릭대는 쉽게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종합전형을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같으면 성적 분포를 봤더니 자, 이게 1등급, 이게 2등급대, 이게 3등급대예요. 아까는 2등급대, 3등급대 이때가 좀 더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퍼져 많이 있죠. 근데 전반적으로 3등급대, 4등급 중반까지가 점수가 되게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대는 3등급, 제 생각에는 3등급대 학생들, 저희 학교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도 3등급대 중후반대, 3등급대, 3.5등급 전후 아이들이 종합전형 준비해서 가톨릭대를 붙어왔던 것 같아요. 그로 여러분 막연하게 이렇게 6등급, 7등급 때만 기대하지 마시고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라면 교과전형보다 0.5에서 1등급 사이의 점수의 학생들, 요 레인지 학생들이 종합전형 준비하는 게 합리적으로 맞을 것 같다. 면접전형은 자유전공, 인문사회, 자연과 요 세 개 광역만 하게 됐는데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어떤 힌트를 얻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경쟁률만 놓고 보면 광역계열의 경쟁률이 더 높죠. 자유전공은 문과 이과 어떤 아이들 올지 모르니 이거 대비해 좀 더 경쟁률이 떨어지더라. 이 정도만 우리가 파악이 될 것 같고요. 점수대도 보면 될 것 같은데 종합전형이다 보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가톨대학교 점수를 한번 분석해 봤더니
확실히 이과 쪽에 좀 높은 아이들이 많이 지원하더라. 그리고 자유전공학부에서는 인문계열 학생들이 손해볼 개연성이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등급대 놓고 보면 과학교과 이수자라는 게 이과 애들이라는 얘기고 사회교과 이수자라는 건 문과 애들이라는 얘기잖아요. 등급대가 상위권 내신 등급일수록 문과 애들이 더 높아요. 물론 교과 전형일 때는 당연히 이과 애들이 100% 이득을 볼 거고 종합 전형은 꼭 점수 가지고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점수가 유리하더라. 그래서 가톨대에서 분석한 내용이 뭐냐면 수학과 이수자니까 많은 교과 성적 우수자가 다수 지원했다. 즉 이과 애들이 더 많이 지원했다더라. 학종이든 교과든 무전공학까지만 특정 전공을 위한 우회 수단으로 지원한 경우가 보이더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과보다 점수가 낮고 떨어지면 그 과를 쓰면 떨어질 것 같으니 일단 광역으로 넣어서 나중에 이렇게 2학년 때 과를 선택하려고 하는 뭐 당연히 그 취지에 맞죠. 진로가 매학년 바뀐 학생이나 수능체제 충족을 위해서 의미 없는 과목 선택을 했다. 교과 선택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학종하고 상관없는 그런 교육과정을 선택했던 학생들이 많이 쓰더라. 취지 안 맞죠.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무전공 취지에 맞춰서 진로 역량 자기주도성 평가한다. 어느 특정한 항목에 대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탐색을 많이 안 했을지라도 뭐가 됐든 뭔가를 자기주도적으로 했다는 걸 높이 평가하겠다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 많이 이수한 과목 성취가 미흡하면 좋은 평가도 어렵다. 말 그대로 교육과정상 과목 선택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과학은 잔뜩 선택해 놨는데 오히려 성취 수준 낮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과로 가기 어려우니 자유전공으로 쓰는 경우가 있더라. 쓸 수는 있는데 불이익은 있을 수밖에 없다. 계열별 특성이 잘 드러난 학생이 긍정평가다. 말 그대로 사회 관련 과목을 많이 들었으면 우리 흔히 말하는 문과 학생들인데 이 문과 학생들에 맞게끔 자신의 진로 역량을 보여주는 게 유리하고 또 자연계열 학생들, 과학을 많이 들은 친구들은 또 거기 관련된 걸 많이 보여줘야지 유리하더라. 그리고 어설픈 융합. 다른 학교 컨설팅 가보더라도 탐구, 과탐 두 과목을 하고 거기다 굳이 생윤이나 지리를 막 껴넣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들 일부러 이렇게 선택하게 하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그런 융합은 오히려 더 마이너스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유전공학부의 선택 기준은 과를 못 중에서 가는 게 아니라 A라는 학과도 하고 싶고 B라는 학과도 하고 싶고 C라는 학과도 하고 싶어서 A에 대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했던 경험 있는 친구, B, C도 마찬가지. 이런 친구들이 맞는 게 전형 취지에 맞는 거고 그게 특히나 학생부 종합전형을 뽑는 거라면 그런 학생들이 이 전형에 맞다. 근데 우리는 아직 과를 못 정했기 때문에 이거저거 다 건드려 본 학생들이 보통 자유전공학부를 쓴다. 그런데 가톨릭대학교에서 말하기를 그러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 다른 학교도 이제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피드백을 좀 들어서 정리 좀 해봐야겠지만 이런 맥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5학년도에 가톨릭대학교 입시 결과를 한번 분석해 봤고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두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균형 전형은 3등급 안쪽에 내신을 갖고 있는 친구가 2합 7에 최저만 맞추면 과만 무리해 쓰지 않으면 웬만큼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종합전형인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에서는 이거보다 한 1등급 정도 안쪽의 학생들, 그러니까 많이 양보해서 3.5등급에서 4.5등급 요 레인지 안에 있는 친구가 종합전형 취지에 맞춰서 준비해서 지원하시면 해볼만 하다. 이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또 구조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우리 학교장 추천 전형에 의예과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자, 최저가 3합 4라고 하는 높은 최저 통과도 해야겠지만 보통 지원자 아이들이 70% 안쪽에서 최저도 충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일단 서류에서 1단계 4배에서 통과해야 되는 그 서류를 준비해야 되겠죠. 의예과를 지원하는 아이들의 서류는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전국 최상위권 아이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서류에 대한 욕심을 좀 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의예과 면접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의예과가 메인이 아니다 보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았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가톨릭 대학을 포함한 의예과의 학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톨릭 대학을 시작으로 해서 2025학년도 입시 결과를 분석을 하고 2026학년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알차고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